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의 궁금증 시원하게 타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데이 잡스 금요일의 문을 활짝 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성공 취업을 위한 마법 같은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깊이 있는 직무 분석으로 취업 준비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취준생에게 최적화된 취업 정보만 알려주는 빠른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직무 역량 연구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산전수전 끝에 인생의 소중한 2막을 찾은 중장년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꾼 가슴 먹먹한 인생 극복기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신중년들의 최대 고민이죠. 재취업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는 시간 역시 준비해봤는데요. 쉽고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드립니다. 꿈을 이루기에 아직 쟁쟁한 신중년들을 위한 시간, 믿고 보는 신중년 인생 재설계 코너,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취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미공학연구소의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두 분이 아주 멋지게 네. 이렇게 맞춰 입으신 것처럼 아.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일단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인데요. 네. 우리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 하반기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저도 뜨겁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의상도 비슷하니까 저희가 예. 호흡을 잘 맞춰서 또 이 시간 그러니까요. 진행해 봐야 할 네, 텐데. 요즘 스트라이프가 유행이래요. 힙스터들 아, 사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맞췄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하도록 손남들 하겠습니다. 사이에서 스트라이프가 유행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니까요. 훈남들끼리만 아는 여러분도 그런 참고하시기 전문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직무역량연구소 시간 저희가 시작해 봤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 분들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직무 중에 하나죠. 우리 영업 직무에 대해서,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영업 분야가 그만큼 또 많이 기업에서도 필요한 직무다 보니까 채용도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뭐 사실 어느 제품이든 서비스를 이제 다루는 사업 분야에서 반드시 예.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네. 뭐 인기가 많긴 한데요. 우선은 영업 관리는 이제 영업 분야 안에 속해 있는데 먼저 영업 직무에 대한 어떤 분류부터 아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부터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사업 어떤 뭐 규모나 또 제품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은 크게 봤을 때 우리 이제 해외 영업과 이제 국내 영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우리 이제 해당 기업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이제 고객의 접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B2B 영업이라고 하죠. 네. 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또는 B2C 영업,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렇게 이제 영업으로 좀 나눌 수가 이제 있고 네.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일을 좀 세분화하면 우리가 예. 이제 보통 영업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제 영업 지원과 그리고 네. 영업 관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영업 관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영업하고 영업 관리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맞습니다. 그 뭉뚱그려서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헷갈려 하기도 네. 하죠.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영업 관리는 우리가 이제 관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간 게 핵심적이죠. 그래서 우리 영업 관리는 4년제 대졸 사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리라는 말은 이제 해당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이제 키워드가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네.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관리 영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매장 또는 이제 지역이 될 수 있는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직영 매장 또는 가맹점 또는 프랜차이즈 이제 매장이 될 수가 있고,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회사에서 나눠놓은 이제 영업 지역 영역을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관리 직무라고 했을 때 네.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우리 관리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양한 영업 분야 중에 영업 관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판매를 한다라는 좀 인식이 있어서 영업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조금은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무언가를 판다라는 네. 개념이 약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생활하면서 판매라는 이제 단어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영업은 판매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특히 우리 이제 영업 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조금 이제 이해를 통해서 해소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키워드로? 우선은 예. 이제 판매보다는 더 정확한 이제 연결 키워드가 이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구나. 관리라고 하면은 예. 우리 해당 기업의 어떤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의 뭐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이제 준비해 왔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품을 꾸준하게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거기에서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근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어떤 지역,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네. 그리고 이제 신상 기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판매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판매라고 보기보다는 4년제 대졸 사원이 우리 이 직무를 하게 되면 계약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켜야 영업 관리에서 네.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판매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영업 관리라고 하면 뭔가 다른 건 알겠는데 사실은 약간 뚜렷하게 알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관련해서 좀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혹시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직무 지원할 때 이제 회사는 기업은 직무 구분을 이제 해놓는데,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 관리에서 봤을 때 관리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이제 아니고, 거기에서 오늘 말씀드린 그 관리적인 어떤 개념, 체계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숙지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영업 관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많은 이제 산업군 중에 예. 뭐 식품이나 유통, 제약, 그리고 뭐 패션, 의류, 화장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 또는 서비스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거의 뭐 소비자하고 만나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영업관리 직군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친한 형이 식품 영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식품 영업 관리를 해가지고 좀 네. 익숙한 직무긴 한데 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조금 더 일상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CJ 제일제당이나 뭐 예. 샘표, 오뚜기, 풀무원 뭐 이런 제품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이런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롯데 면세점이나 신라 면세점과 같은 면세 사업, 이제 네. 이런 구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뭐 매일같이 가는 것 같은데 편의점이 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CU나 GS25와 같은 편의점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하게 요즘에 이제 H&B 샵이라고 하죠. 헬스 앤 뷰티 샵인데, 네. 뭐 우리 올리브영이나 이제 이런 이제 매장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대형마트 사업도 있고, 다음에 또 제약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경남제약이나 하나제약, JW 중해제약, 그리고 유한양행, 광동제약,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제약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활과 밀접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다 이제 영업 엄청 관리가 많네요. 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들어주신 것 중에 유통이 있었는데, 사실은 유통에서 영업관리 직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또 이제 유통은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속속 들려오고 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업관리 직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해법들을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늘 여러 번 이제 강조하는 건데 유통도 마찬가지고 어느 이제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통 같은 경우는 현장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예. 우리 이제 유통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물류하고 비슷한 이제 개념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원할 때 기업이 그 물건을 제공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이제 품질의 제품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오느냐인데 우리가 실제로 유통 관련돼서 내가 영업 관리 직무를 원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 좀 가봐서 지원자들도 그 안에서 좀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장에.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간다면 그 상황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직접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신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 매장에 가보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유용한 활동이고 사실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고객도 보고 고객이 어떤 제품을 이제 집는지.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패션 의류다 하면은 이제 고객이 많이 본 이제 의류 제품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면 중간에 실제로 영업 관리하는 이제 직무 담당자가 이제 와요. 그럼 그때 이제 실제로 만나서 평소에 만나기 쉽지 않은 이 직무 현직자를 만나서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좋고 그럴 때, 예. 예. 그럴 때는 뭐 좀 어떻게, 그러니까 막상 가가지고 진짜 매장에 근무하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이상한 사람 와갖고 막 뭐 적고 막 갑자기 뭐 말 걸고 이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좀 애티튜드로 다가가야 될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애티튜드 네. 태도가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진정성.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이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해봤는데 실제 현장에 좀 나와보고 싶었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담당자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은 정말 아. 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라고 해보면은 정말 그럴 좋을 때 것 이제 스트라이프 같은 거 입고 가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런 아, 거 네, 이렇게 훈남들의 네. 정석. 네, 그래야 알겠습니다. 될 것 같네요. 아니 네.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영업 관리를 하는 현직자를 만났을 때 좀 귀한 질문, 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가려면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던지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제 관리라는 키워드에 핵심적으로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는 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유통 과정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또 생산성을 높이고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붙여가지고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이나 어떤 물류나 유통 이제 현장에서 최근의 트렌드나 어떤 제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리 이제 고객의 최근의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면은 괜찮은 정보, 좀 살아있는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관리 직군 자체가 워낙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같은 유통 직군이라도 백화점보다는 면세점이 좀 입사가 쉽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뭐 사실을 최근에 잠깐 유행되는 뭐 그런 이슈 또는 최근에 잠깐 들었던 뭐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백화점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면세점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예. 사업의 성장 추이하고 연관이 좀 많습니다. 음. 그래서 백화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이커머스라고 하죠. 우리 쿠팡이나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네. 조금 판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굉장히 수월하게 스마트폰으로 우리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 매출이 과거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면세점도 마찬가지죠. 면세점은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해외 여행객도 늘고 하면서 면세 사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의 뭐 채용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이제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의 성장성과 비전도 봐야 되고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산업군에서 영업 관리 일을 하고 싶은지도 좀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예.
현실적으로 얼마나 채용을 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들이 성장을 하면서 백화점은 좀 어떤 위치나 판이 불안해지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쪽은 열려 있고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흐름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업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서 펼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홈페이지나 또는 이제 인터넷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성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채용 인원을 우리 기업은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업관리 직군 자체에 많은 취준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카더라도 많아요. 네. 이랬다 카더라, 뭐 저게 또 유리하다 카더라, 뭐 이러면서. 네. 근데 문과생이 이공계보다는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얘기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보다는 인문상경 계열 우리 지원자 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조금 뛰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공계 우리 지원자들은 어떤 문제를 풀거나 정답을 맞추는데 훈련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영업관리 직무는 현장에 어떤 접점에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의사소통 또는 뭐 어떤 가맹 점주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조금 더 이제 역량 또는 강점이 있다고 네. 어떤 이제 설득하거나 어필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리한 점이 작용하고 실제로 이제 합격률이 좀 이렇게 높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후를 따져봤을 때 문과라서 합격률이 높은 게 아니라 문과 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 균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영업관리 직무가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접점에서 어떤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외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중에 우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이제 역량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이공계생들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연습이 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균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업관리가 이공계열도 지원할 수 있고 다음 인문상경 계열 또 그 외에 이제 전공대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균형적으로 내가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균형적으로 준비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관리에서 뭐 관리 이야기 하셨지만 뭐 내가 문과냐 이과냐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업 관리와 이제 접목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을 어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전략적으로 우리 어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해당 직무에 대해서 뭐 준비하신 내용이나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본인이 선택해서 말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직무에 필요한 우선순위 역량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이나 역량과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선은 균형적으로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또는 네. 준비 사항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은 조금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영업관리 직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직무든 들어가는 게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직무는 없는 것 같은데 간혹 이제 상대적으로 스펙이 없어도 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 영업관리 직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이게 아무래도 전공 무관이어서 이제 그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공 무관 지원할 수 있으면은 다른 것들을 좀 적게 보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우리 인재를 채용하는데 절대로 그냥 채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영업관리 지원자는 그만큼 또 지원자가 많습니다.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영업관리 직무에 정말 적합한 사람을 기업은 채용하길 원하는데 조금 더 준비를 이제 확실하게 하고 지원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경쟁이 치열해서 합격에 이르는 문은 더 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필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좋은 자격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그 중에서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우리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유통관리사. 사실 이게 뭐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네. 공고에 나와 있는 어떤 가점 요소가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 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취득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배움이나 아니면 준비나 연관된 경험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 영어는요? 영어나 뭐 이제 어학 같은 부분은요?
어학 부분도 사실 이제 중요한데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해당 영역에서 이제 사업 분야를 해외로 얼마나 확장하고 있고 또 이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미래 어떤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학 부분들도 준비해도 돼. 본인이 만약에 해외 영업도 지원할 거고 국내 영업도 지원할 거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해두는 게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학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그 외에 베트남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예. 그 해당 산업의 진출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자격증 그리고 외국어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우리 직무역량연구소에서 여러 번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 직무는 이제 기회죠. 예, 네. 기회인데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정말 많이 이제 깊숙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산업군 다음에 그 산업이 진출하고 있는 지역 이게 해외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국내 어느 지역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제품 서비스 다양한 종류를 좀 깊숙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넓게 크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미래에 할 일이기 때문에 네. 더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나중에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다음에 그렇겠죠. 만족도도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은 가장 또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직무 이해도가 굉장히 아, 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학생 때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직무에 대한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영업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우리 영업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우리 현장 그리고 이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두 가지와 연결된 경험을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분들은 우리 새로운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우리 생각보다 그냥 이제 앞에 닥치는 대로 경험할 확률이 좀 높은 경우가 좀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이제 일들을 좀 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무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조금 이제 계획하는 건데 네. 이렇게 지금 강조해드린 영업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현장과 관련된 그리고 관리와 관련된 경험을 좀 계획하는 게 좋고 예. 사실 영업 관리와 관련돼서 현장 관련 경험은 실제로 스스로 만들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CJ 올리브영에 이제 매장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예. GS25C 매장도 많고 네. 다음에 패션 쪽에 우리 매장도 다양하게 지역별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찾아가 보는 거죠. 찾아갈 수 예, 있죠. 우리 소비자 살 입장에서 있고. 갈 예. 수도 있고 가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우리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사실 생각보다 이게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이 너무 또 인터넷 검색만 의존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은 이제 단편적인 정보만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경험을 나중에 면접에서 꼭 어필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군데 매장을 가서 실제로 어떤 점을 좀 분석을 했고 실제 이제 그 과정에서 얻은 점은 뭐고 그 이후에도 어떤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예. 그렇겠죠? 그런 걸 하려면 좀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지원자가 유리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네요. 예. 가장 중요한 우리 사실은 영업관리 직무에서 태도적인 부분인데 가장 선호하는 어떤 태도가 적극적이고 다음에 이제 적극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설득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해결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어떤 인내력이나 끈기를 요구하는데 네. 그 태도가 현장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우리 현장에서 어떤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적극성이나 그리고 이제 인내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직무 자체가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 번 접해야 하는 상황이 이런 성향, 적극적인 성향과 좀 연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직무를 선택하는 걸 좀 고려를 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분들이 뭐 우리 영업 관리를 선택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네. 저는 전공이 조금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 좀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인관계 좋아요 이러는 경우도 네. 있고, 근데 저는 뭐 분석력이 뛰어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강조해드린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꼽으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부딪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영업관리 직무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직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역량인데요. 그렇죠. 우리 영업관리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라는 키워드도 괜히 들어간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목표 달성 능력, 우리 매출이겠죠. 매출 목표 달성 능력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인관계 능력이죠.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분석력, 그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이 있고 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 대처 능력 이렇게 네. 꼽을 수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중에 매출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이제 실적으로 막 나타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 중에 영업 직무를 하는 친구들이 네. 여럿 있는데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어떠냐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봤을 네. 때 사실은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직무를 수행을 하죠. 네. 근데 하지만 달성이 안 되는 달도 있고 그렇겠죠. 달성이 되는 달도 있는데 안 되는 달은 이제 어떤 점 때문에 안 되는지 분석하고 다음 달에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이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과도한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요구되는데 내가 이제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나랑 잘 맞을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점포 이제 점주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물론 뭐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일이 잘 흘러가다가도 가끔 또 여러 조건들이 안 맞아서 갈등을 빚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상황들도 다 하나하나 좀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입장 네. 차이가 이제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우리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뭐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데이터로 나타나는지 네. 그리고 발생하는지를 좀 파악해보는 역량이 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런 영역을 미리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한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네. 취업 준비생분 중에 영업 관리 일을 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죠, 중에 그죠. 하나인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본 거죠. 균형적으로 전체 어떤 유통을 보면서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조금 어렵겠다라고 리스트업 해보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본사와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네. 각각의 입장에서 조금 개선점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던 이제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한쪽 부분만 이제 볼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균형적으로 좀 보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앞서서 이제 뭐 관리도 중요하고 분석력도 중요한데 뭐 적극성 이런 성격도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되는 게 네. 목표 달성도 해야 되는데 사람 관리까지 해야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고 여러 네. 가지 역량을 좀 갖춰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외의 역량도 사실 좀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뭐 목표 달성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기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기업은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선점을 발굴하고 어떤 대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분석력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정보 분석이나 이와 관련해서 고객 관련된 정보 분석,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게 첫 번째로 또 분석력에 필요한 하위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개선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게 시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도 좀 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이나 활용 능력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우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또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또 팁을 드리면 취업 예. 준비생 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상황 대처 능력인데 어떤 갈등 관계나 또는 민감한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떤 액션을 해서 해결한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듣다 보니까 필요한 역량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요.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이직률도 좀 높고 퇴사율도 좀 높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시작하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릴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업 관리는 어느 이제 산업 영역이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영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직무이기 예. 때문에 어디든지 또 갈 수가 있어요. 예, 제품의 종류 또는 서비스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퇴사율이나 이직률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네.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멀리 보면은 계속해서 경력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관리 부분이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이제 제품은 달라지고 서비스는 달라지지만 본인이 이제 해당 직무 담당자로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또 사실 어떤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은 뭐 이런 내용도 참고는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각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영업관리 직군 뽑을 때 좀 신중하게 되게 꼼꼼히 따져보고 인재 영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꺼리낌이 없고 다음에 네. 뭐 말 잘하고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도 나쁘지 않고 하면은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업은 또 우리 한두 해 이제 채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영업관리에서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고객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이제 부딪혀 가면서 문제를 발굴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개선점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태도를 가진 또 역량을 가진 이제 인재를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이제 영업 관리 직무의 핵심적인 우리 인재를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적극적인 현장 분석가를 좀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업관리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자기만의 영업관리에서 차별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적극적인 그리고 현장 분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준비하고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재상까지 좀 고려를 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업 관리를 고민하는 우리 취준생들이 또 꼭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영업 관리에서 또 취준생들이 그 크게 봤을 때 산업군도 중요하고 다음에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또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매출을 내가 달성할 때 그때 어떤 점을 조금 강조해서 내가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지 사전에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우리 영업관리 직무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외근이 좀 많습니다. 외근이요? 그래서 이제 외근이 많을 때 그 외근을 어떻게 뭐 활용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내가 이제 다뤄 나갈 때 나랑 정말 이제 맞을지 사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관리는 무엇보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없어질 것 같다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절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영업관리는. 네, 제 생각에도 네.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영업관리 직무를 우리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점주면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로봇이 AI가 와갖고. 들어와가지고 네.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별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제 그러네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 이제 점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슈를 감정을 담아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사람이라는 어떤 인간이라는 특징이 이런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아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매출을 좀 달성해 봐야겠다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업관리 직무는 굉장히 이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영업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하는 어떤 역량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 좀 스스로도 발전하고 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 시간이 좀 필요하죠. 사실 우리 현장에서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현장에 나가보라는 제가 이제 조언을 좀 해드렸는데 예.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이제 조사해서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는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다 알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제품도 좀 보고 서비스도 좀 보고 그때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뭐 트렌드가 있는지를 실제 좀 바라보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 대한 얘기만 네. 취준생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방송 다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입사를 꿈꾸고 있는 기업이 이때 타겟으로 딱 있다면 네.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기업 분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네, 기업 분석인데요. 네. 그 기업 분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 사업 영역이 있고 예. 그 사업에서 이제 제품이 나와 있죠. 그럼 그 제품을 기본적으로 리서치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서 그 제품을 좀 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경쟁사의 제품과 또 이제 비교도 좀 해보고 이제 고객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키워드가 우리 현장과 관리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여러분 현장에 꼭 나가보세요. 그리고 어. 여러 번 나가보시고 뭐 필요하면 계획적으로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기업의 해당 현장에 몇 번은 나가보겠다. 네. 이런 과정 여러분 나중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 또는 자기소개서 쓸 때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또 설득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건 예정에 있던 질문은 아닌데요. 네. 갑자기 저는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영업 관리하려면 체력은 정말 좋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분석력도 중요하고 네. 목표 네. 달성도 중요한데 체력에 좀 자신 있는 분들도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어떤가요? 물론이죠. 우리 또 체력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근이 많습니다. 이제 외근이 많는데 뭐 당연히 뭐 회사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할 텐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 잘 해야 되고 사실 그 체력이라는 게 뭐 이동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죠. 우리 네.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요구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도 좀 같이 네.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유재천 대표님과 함께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업 관리를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네, 끝까지 네. 현장. 네, 우리 현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에 현상이 있고 네. 현물이 있습니다. 우리 현물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현상은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가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소중한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제가 현장 자꾸 강조해 주시니까 현장으로 이행시 어떨까요? 갑자기요? 어떻게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네. 4, 3, 2, 1. 현장은 기회입니다. 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재치.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부탁드렸는데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직무역량연구소 함께 해주신 우리 유재천 의미공학연구소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영업관리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직무를 가지고 돌아올지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생생한 도전기 굿잡 4060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굿잡 4060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장년층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춘란 명장이십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대건 명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출연하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등에 의해서 20, 30년간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살아야 되는 절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 춘란은 농업 분야에서 요즘 뜨고 있는 도시농업 분야에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네. 주부님들 또 은퇴자들 또 은퇴 준비자들 또 장애우까지도 아울러서 1,000만 명 또 넘어 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이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출연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춘란 명장님이라고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춘란이 이게 난의 종류인 거는 알겠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뭔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춘란은 예.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난과 식물들 중에 가장 대중화에 성공하고 또 재배 역사가 오래된 토착종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꽃이 핀다 하여 춘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국내에는 난과 식물이 약 13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살고 있고 대전 이남의 산야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종입니다. 그래서 잘 죽지도 않고 네. 또 동양난들과는 좀 차별화된 한국 그 난초의 특성이 듬뿍 들어있는 아주 대한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난이라고 하면 다른 식물도 그렇지만 나는 또 특별히 어떤 관리와 정성과 관심과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특별히 좀 관리를 할 때 팁이라던가 조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초는 일반 식물들과는 조금 자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약간 착생의 형태로 살기 때문에 첫째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많이 줘야 됩니다. 둘째 조도 햇볕처럼 먹고 살기 때문에 네. 조도는 6천 룩스 전후로 해서 줘야 됩니다. 줘야 네. 되고 겨울에는 얼면 되지 않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우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한 번 물을 줄 때마다 30초 정도 듬뿍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여름에는 30초. 매일 주시고 예. 네. 겨울에는 2, 3일에 한 번씩 주면 난초는 잘 자랍니다. 이게 난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 관리하다 보면 진짜 갓난아기 키우는 것처럼 되게 정성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난과 함께 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명장님 하루 일과는 좀 어떤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네. 9시에서 10시쯤 출근을 합니다.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오전에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렇군요. 지도를 좀 하고 후배를 네. 양성하시는.
그다음에 거기 끝나면 전체 난실에 회진을 합니다. 회진을 또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당일 배송되는 제품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오후로 넘어가면 물을 줍니다. 지금철처럼 더울 때는 1시에서 한 3시쯤 이 물을 주게 되면 난초가 또 시원해지기 때문에 생육상이 좋아집니다. 물을 주고 그다음 4시나 5시쯤 되면 이튿날 또 출하해야 되는 또 제품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남는 건 또 오후 레슨을 또 합니다. 하고 퇴근을 6, 7시 하면 네. 취미생활 조금 하다가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업무 이게 틈틈이 사실 레슨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후배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 가르쳐주는 틈틈이에도 난 관리는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으시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출란 작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출란은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양란과는 좀 달리 네. 상품의 정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득 창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길러야 되는데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충란을 통해서 뭐 판매나 어떤 수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까지 들은 것 같은데 이 밖에 좀 관련해서 이 밖에도 특별하게 하신 활동들이 있을까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농가 교육 또 신규 농업인 양성 그리고 큰 규모의 시합이나 또 예. 작은 규모의 시합에 관람을 가서 지도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전시회 같은 것도 난 전시회라고 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시회 참관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명장으로 주요 인사로서 이제 참가를 하시게 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예, 전시에 참가를 하게 되면 제 교육생들이나 또 제 교육을 또 간접적으로 체험한 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또 질문에 또 지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사나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또 난계에 있어서 제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트렌드 방향 그리고 신품종의 추구 또 때로는 또 국제적인 또 시합을 가게 되면 네. 또 이웃 인접국인 또 국가들의 또 방향과 트렌드 등도 제가 또 연구를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일단은 활동적인 부분을 저희가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 명장께서는 처음에 충란을 어떻게 접하게 되셨는가 이런 궁금증도 생겨서요. 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출란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어쩌다 인연이 되어서 출란하게 됐는데 예, 예. 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을 했죠.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좀 소개를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농업에 아주 드물게 국민학교 5학년 때 제 평생 직업으로 스스로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아우 정말요? 그 동기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예, 예. 저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던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 토끼 중에 암컷 한 마리를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 한 마리를 잘 길러서 네. 생산되는 그 새끼 있죠. 새끼를 판매를 해서 학용품도 사고 그다음에 용돈도 하고 하는 미션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 네. 그때 토끼를 길러보니 예. 1년에 50마리 정도의 새끼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와요? 1년에? 그 새끼를 장내다 가복하네요. 팔으니까 또 돈이 좀 되죠. 아이고. 그때 이 농업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괜찮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농업이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이후 계속 농고, 농대 또 평생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일단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떤 사업적인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성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참 보통 일이 아니다, 대단하시다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건데 사실 학창 시절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뭐 옆에 있는 친구, 공부 이게 뭐
뭐 100%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데 우리 명장께서는 그러니까 뭐 친구나 공부보다는 농업이 먼저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토끼를 기르고 하는 일들이 가장 즐거운 놀이였기 때문에 친구들보다도 더 즐거웠고 또 그 길러보면 새끼가 나오고 새끼가 이유기를 거치고 또 예쁘지 않습니까? 토끼 새끼가. 그렇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것을 예. 자기다 내다 팔아서 그 어린 나이에 소득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한 또 활력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을 좀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좋은 같은데.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농업고등학교에도 또 진학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예, 예. 저는 농업이 너무 좋아서 또 농업 있는 중학교를 들어갔고 또 농업을 배우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농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죠. 네,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린 시절에는 원예보다는 굳이 이제 따지자면 축산 쪽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릴 때는 토끼를 길렀죠. 길렀는데 축산에 더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숙부님께서 외국에 오래 근무를 하다 오셨는데 선진국에 가면 우리 오염물이라 그러죠. 가축을 기르면 그런 것들이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 곳은 교외나 좀 먼 거리로 가야 되고 도심 내에서는 원예라고 부르는 게 가장 고인기 작물이고 또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축산보다는 원예를 하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가 있으신데 명장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을 언제 난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는지 난을 언제 만나시게 된 거예요? 난초는 제가 군에를 갔는데 보직을 난초 기르는 걸 받았어요. 아 정말요? 약간 보통 이제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이제 좋은 보직, 꿀보직이라고 편한 자리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편하게 군생활 하셨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신체 검사 때 군에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현명한 군의관의 조언으로 군에 갔죠. 요즘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갔더니만 대단하시다. 그 행운이 있어서 꿀보직이라고 부르는 그 장군 광사에 배속이 됐는데 우리 장군님이 예배하는 그 화초가 바로 난초와 분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춘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꼭 그러지는 않는데요. 네네. 제가 처음 난초를 접할 때는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 난초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흔히 말하는 동양난이라고 부르죠. 그걸 했는데 중간에 우리 부대 안에 어떤 귀인을 만나서 한국에도 난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한국산 난초가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혈연적으로 더 예쁘게 보이고 더 흥미가 생겨서 그랬을 것 같네요. 한국 출란으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출란 사업을 전역 후에 하셨다면서요? 잘 됐나요? 출란 사업은 잘 되지 않았죠. 아이고 그렇구나. 경험, 미숙과 또 기술력 부재, 또 용기만 가지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었어요. 상실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상처가 조금 있었죠. 그게 오늘 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실패를 겪고 나면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당분간은 그쪽에 이제 뭐 얼굴도 돌리기 싫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다른 분야를 좀 개척해보는 경우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들어보니까 명장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다시 맞부딪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낙 농업을 좋아하고 또 농업으로 평생 또 진로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작물은 좀 바뀔 수 있었어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는 근본적으로 저는 좀 타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엘리트셨고 농업
농업에 대한 정말 전문가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기라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고 이게 사업을 70만 원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70만 원 했습니다. 적은 돈이었나요? 당시에는 좀 어떻게 얼마나 되는 70만 돈이었나요? 원 사업 자금을 예, 만들게 되는 과정이 제대를 하고 예. 저 술집이라 그러죠. 술집의 웨이터를 아, 하면서 조금씩 모았어. 아, 또 아버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70만 원을 만들어서 예, 그 예. 시작하게 됐죠. 당시 7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자금난도 있으셨을 테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리고 이 농업에 대한 거는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이 충란에 대한 것들은 좀 놓치고 싶으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장이 되셨습니다.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농업을 너무 좋아하고 또 소질에 맞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출란은 예,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이 지금처럼 이렇게 호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제 눈에 비춰진 한국 출란은 야생상에서 보면 토끼나 노루나 이런 야생 조수들이 그저 먹고 가는 하나의 잡초였는데 예. 저 잡초를 가지고 수백, 수천, 수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겼어. 아이고. 또 일본의 에이전트들이 와서 상당한 금액으로 사가는 과정을 제가 목격하면서 예, 예. 이게 유전 자원으로서 토마토, 딸기, 감자, 고구마보다는 훨씬 부가성이 높은 네. 또 우리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제 스스로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차게 오늘까지 또 내일도 이렇게 한국 출란에 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특별한 애정과 그리고 어떤 신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손님이 해주신 어떤 말씀이 어떤 정신을 번쩍 들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런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23살 나이일 때였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제가 지금은 난초를 산에 가서 채집을 하게 되면 네. 예, 예. 그게 법으로 크게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 당시는 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도에 가서 어떤 난초를 하나 채집을 했는데 판매를 하려고 이제 했죠. 예. 했는데 그 고객분께서 이거는 화폐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인데 아이고. 아마도 자네가 실력이 일천하다 보니 이게 화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좀 착각을 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사준다. 그러나 시일이 좀 지나면 이게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자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때 저는 상당한 충격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우리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음. 만약 자네가 이걸 가지고 평생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시기에 옳은 선생을 만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해야만 나중에 후일 자네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3대째, 4대째 이렇게 네. 가업으로 이렇게 이어오면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저수받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런 실정이 되지 못하고 네. 예. 또 자네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네. 조금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뭐 군대에서 만난 귀인 그리고 손님까지 여러분들의 도움과 어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누구보다도 명장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가족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네. 한국 출란에 들어와서 보니 예, 예. 기술력이 일본이나 대만, 중국 우리 절대적인 경쟁 국가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좀 낙후돼 있었고 네네. 이런 부분에 체제 전환과 기틀을 만들어야만 국가 경쟁력 또 내 스스로도 소득 창출과 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만학을 하기로 결정했죠. 네. 예, 예. 그래서 대학을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를 통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무명 시절이었죠. 이름이 예, 예. 크게 나기 전이니까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품팔이를 하고 서포트를 여러 가지 또 노동적인 일을 예. 많은 내조를 해줬죠. 아이고. 그래서 가족이 없이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한 우리 사모님 얘기도 잠깐 들어봤는데 많은 위기를 그렇게 수없이 극복하면서 지금 이 명장의 자리 모두가 난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에 오셨는데 그 지금 위기를 겪고 있을 만한 그런 중장년층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후배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난계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분야에서 되게 정말 타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경험적인 걸로. 저희 이제 한국 출라는 네. 신이 내린 유전자원입니다. 저희 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 예. 산에 있는 이 야생초를 가지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국 출라는 큰 노동력과 큰 자본과 큰 시설물 등이 필요 없는 시설 원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발코니나 베란다, 옥상, 또 정원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한다면 네. 큰 자본이 없이 얼마든지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 중년들 로망인 귀농귀촌 예. 이런 분야에 우리 귀농귀촌을 하려면 주소득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예, 거기에 가장 손쉽게 확실하게 소득 창출이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안 죽이고 잘 기르고 그다음에 양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예. 정도의 기술만 저희 연구소나 저희 대학에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교육을 수료하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100세가 될 때까지 네. 소득 창출을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취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장년층들이 좀 춘란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지 교육 과정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의 이제 강사들과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오래 했고 또 저는 대학에서도 전공을 한 사람이고 네.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대구 가톨릭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과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서 하는 수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고 예. 과목은 10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과목은 정체성 확립, 그다음에 어떤 게 가치가 더 있는가, 어떤 게 더 예쁜가를 구별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소득 창출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 예. 그다음에 해부학과 재배 생리, 그다음에 재배법과 환경 조성, 그리고 병충해, 그다음에 분갈이 및 스케일링 기술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굉장히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 또 좀 말씀해 저희 주실까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거는 80만 원 수강료이고요. 10주 동안 이루어지고 10주 과정에 8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 이대발 난 연구소에서 치르고 있는 것은 과정이 한 10과정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과정은 300만 원이고 어떤 과정은 100만 원이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 과정까지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명장께서 굉장히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떤 것들을 좀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53살입니다. 53인데 예. 한 60쯤 접어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이런 많으시죠. 분들이 사실 은퇴 자금 2, 3억 가지고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실패를 하죠.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출란도시농업으로 전향을 하신다면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를 해 가시고 네. 예. 그 2년 된 산물, 우리가 소를 기르면 송아지를 놓죠. 늘어난 송아지 숫자를 가지고 다시 그럼 이자가 이자를 놓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면 아이고, 그렇구나. 자본금 없이 네. 100세 될 때까지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연금 정도 수령하는 수준으로는 누구든지
저희 교육을 통해서 기본만 준수를 하시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건전한 일자리죠. 제가 100만 개를 만들어서 100만 개나요? 대한민국 예. 농업의 위상을 세우고 네. 또 난초가 국제적으로 굉장한 또 시장 파이가 큽니다. 어. 거기에서 우리나라 난초가 국제적으로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인데 정말 네. 국가를 위해서 큰 그러니까요.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굿잡 4060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대건 명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체험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아귀도 처리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손봐주겠어. 생선은 반드시 씻고 익혀 먹어야 식중독에 안 걸리니까. 여름철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반드시 익혀 먹는다. 지키자 조리 원칙. 지키자 건강 습관.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신중년층들을 위한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상미 에어텍에서 기계 금속 제도사를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5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한영타이어 주식회사에서 타이어 및 고무 제품 생산기계 조장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75만 원이며 채용 시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동아산업에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에서 대졸의 학력,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9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부국산업에서 자동차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3,8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찾아 떠나는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 시간입니다.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교통의 요지죠. 대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여름이라서 소화기 건강이 되게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또 장염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무관님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저는 아직 다행히 장염에 걸리지 아, 않았고요. 저도 네. 뭐 덥다고 찬 음식 먹지 않고 가급적 따뜻한 음식 어우, 먹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쪼록 남은 여름도 건강을 좀 잘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네. 준비하신 첫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김한수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현재 회계사무원 1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5년 이상자로 장부기장,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입니다. 네, 대전의 첫 소식 만나고 왔습니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회계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샤인위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으로 현재 시각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대졸 이상 신입 직원으로 SNS 컨텐츠 작업 및 관리, 쇼핑몰 관리, 마케팅 홍보용 이미지 제작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100에서 2,200만 원으로 면접 시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신입의 시각 디자이너 한 분을 채용하는 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8월 5일부터 8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성취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했는데요. 5일에는 신용은 나의 재산, 6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7일에는 성공하는 자산관리 창업 전략, 8일에는 재무설계 첫걸음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은 탁 트인 배경 그리고 머드 축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보령 고용복지프로센터의 김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령 고용복지프로센터 김은희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무더운데 우리 주무관님도 여름철 건강 잘 유의하고 계신 거죠? 네, 요즘처럼 장마 끝나면서 이렇게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좀 달아오를 때 더욱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의 경우엔 이제 음식물 보관이나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서 적어도 먹는 것으로 인해 아픈 여름을 보내지 않으려고 유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도 나옵니다만 날거 먹는 것 좀 주의해야 된다. 꼭 익혀 먹고 쪄 먹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잘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은요? 네, 우리 지역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 기업은 한양 로보틱스 주식회사입니다. 한양 로보틱스 주식회사는 지난 5월 홍성군 내포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에 확장 이전한 사출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 중인데요. 구매 자재팀에서 입고자재 관리 및 구매 보조, 행정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합니다. 문서 작성 및 ERP 가능자, 지게차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한 청년층을 우대 채용하며
주 5일 근무제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연봉은 2,3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 기숙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요구되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보령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워크넷 공고 참고하시어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라서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하겠네요. 자, 다음 소식도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채용 소식은 서천군 장항읍에 소재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의 청소년 지도자 2명 채용 소식입니다. 캠프팀과 활동팀에서 각각 근무하게 되며 캠프팀 지원자는 캠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업무를, 활동팀 지원자는 청소년 어울마당 기획 및 운영, 동아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나 관련 분야 경력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 채용하며 서류 심사 후 면접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급여는 월 180부터 200만 원 선까지로 면접 후 협의 결정하며 주 5일 근무제입니다. 지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공고 참조하시어 반드시 자사 이력서 양식으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청소년 지도자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소식은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기업은 청양군 청양읍에 소재한 주식회사 으뜸농산입니다. 주식회사 으뜸농산은 절임식품 가공업체로 현장관리자 3명을 채용 중이며 생산 라인 및 인력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고졸 이상 학력, 경력 무관하나 식품회사 경력자의 경우 지원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급여는 신입 기준 연봉 3,200만 원부터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봄, 가을, 성수기 또는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이력서,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도 구비하시어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실 수 있으며 역시 우리 보령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고하시어 8월 12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대전과 충남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아직 은퇴를 말하기에는 이르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할 분 오늘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취업 요정이죠.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직업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직업 소개에 앞서서 우리 승희 MC께서 다음 주 휴가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여행지를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정말요? 처리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 처리도 좀 하고 집에서 쉬다가 뭐 여건이 되면 주변에 뭐 좋은 곳들도 둘러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교육 씨는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달에 좀 바다를 좀 보러 가고 싶어요. 시원한 바다. 우리 이렇게 뒤에 있는 파란색 배경만 보다가 바다는 실제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파란 바다 한번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왜요? 네, 지금 한창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행이나 관광을 계획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 방학 시즌이기도 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위한 휴가 계획을 짜고 있는 가정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합뉴스 빌딩에서 조금만 더 가면 경복궁이 있죠. 네. 해외에서 온 관광객뿐만 아니라 가보면 국내에서도 요즘은 고궁이나 궁궐 그리고 지역 유적지를 방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직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신중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릴 직업은 문화재나 역사, 전통 문화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대충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표현만으로도. 그런데 이제 좀 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단순 안내만 담당하는 가이드와는 전혀 다른 업무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 그리고 풍습이나 생태환경, 해당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또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 관광 자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갖춰야 될 지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식을 측정하는 자격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교육 양성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및 실습을 통해서 자체 시험을 통과하면 발급하는 인증제라고 하는데요. 2015년 정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또 문화관광해설 교육 서비스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기관 15곳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계속해서 양성기관이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육을 통해서 양성 중인 곳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원주, 광주, 그리고 부산과 서울 등 200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론 및 현장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수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과정들 중에 현재 지금 좀 신청해서 들어볼 수 있는 과정들도 있을까요? 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전남의 고흥군은 금년말 고흥 그리고 여수, 연륙, 연도교 개통을 통해서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관광객에게 전남 고흥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고 여행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흥 관광 알림이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라고 하고요.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규 양성 교육 및 현장 실무 수습 기간을 거친 후에 2020년 1월부터 관광 알림이로서 정식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공고인 현재 고흥군의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그리고 고흥 지역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춘 자, 그리고 한국어 또는 외국어 해설이 능통한 자, 그리고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주 3회 이상 봉사 활동이 가능 자여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자, 또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명감, 관광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문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서 8월 20일까지 관광과 관광 마케팅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게도 고흥에 살고 계신 분만 신청이 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신청 공고가 나는지 잘 체크하셨다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자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네, 우선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관광객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의 의미를 와닿도록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문화 유적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 새로운 시선으로서 문화 유적을 감상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해설가 자신이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또 이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표현력과 전달력 그리고 말솜씨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주로 보게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냐, 전망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습니까? 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약 4천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수라기보다는 교통비와 식비를 감안해서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교육비 보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최근 더 활발한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써 친근한 문화관광 해설을 위해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갈수록 체험학습을 중시하는 분위기도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외에 궁궐이나 왕릉만을 전문으로 해설하는 궁궐지킴이 그리고 왕릉지킴이가 있다고 하고요. 궁 자체 내에서 선발하는 고궁 문화재 안내원, 문화재청에서 채용하는 국능 관람 안내 지도위원 등이 유사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전망을 알아봤고 그 앞에선 또 자질도 알아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겠죠. 채용 소식은 없나요? 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의 채용 소식은 아쉽게도 마감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직종 채용 소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해설 대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8월 7일까지 모집하니까 신중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련 채용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오늘 취업 요정으로서 이 문화 관광 해설사를 추천하신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화관광해설사는 평소에 역사나 문화에 관심이 있고 표현력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학력과 나이 제한 없이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고 문화재, 고미술, 그리고 관광 및 건축 관련 학과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고 또 가산점 또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문화유산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거나 여행사 등 기업에 소속돼서 체험학습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설하는 외국어 문화관광 해설사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직업에 대한 내용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수 씨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직업은 우리나라 문화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직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오늘은 이 시간 짚어봤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주말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